안녕하세요. 깔로아 교육의 조지희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보통 깔로아 교육 TV에서는 학습 방법이라든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은 우리 자녀의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바로 초사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딸을 키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초사병에 대해서 고민을 호소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초사병 언제 들어봤냐면요. 한 5년 전쯤부터 들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의 신체 발육이 빨라지게 되면서 중2병이라고 불렀던 그런 사춘기의 대명사의 병이 점점점 낮아져서 초사부터 시작이 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아이를 키워보니까요. 벌써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이제 슬슬 사춘기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외모부터 많이 바뀌어요. 그리고 신체에도 이제 변화가 조금씩 생기죠. 물론 여자아이들이 조금 빠른 편이기는 합니다만, 남자아이들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초사병.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요?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에 접어드는 바로 그 시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모인 나도 사춘기를 겪긴 했지만 내 아이가 사춘기를 겪는 그 경험을 아직은 해보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도 어때요? 두렵습니다. 내 아이가 사춘기가 시작될까봐 너무 두렵죠. 저도 그런 마음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뿌듯하고 기쁘고 이런 마음도 있지만 조금 무서울 때도 있고요. 정말 기대 반, 설렘 반, 두려움 그런 마음들이 좀 복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자, 초사병. 초사병이 뭐냐? 사춘기를 겪는 시기가 조금 앞당겨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 성호르몬이 분비가 되잖아요. 이 성호르몬은요, 우리의 그 감정 기능을 담당하는 뇌 속의 편도체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감정 기복이 조금 심해지죠. 평소에 자신감이 굉장히 높았던 아이들도요, 4학년 이상이 되면은 이제 부끄러움, 수치심 이런 거를 조금 알게 되고요. 자존심이라는 그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만약에 선생님이 이거 발표해 볼 사람 그럼 어때요? 저요! 저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4학년 이상부터는 어때요? 이렇게 되겠죠. 고개를 숙이는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가 바로 또 이때인 것 같습니다. 자신감 이런 것보다는 나에 대해서 자꾸 고민을 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초사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게 그렇게 심각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그냥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에 따라서는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격하게 겪고 넘어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아이들은 내가 초사병이야? 난 그런 거 잘 모르는데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아이 성격마다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초사병 아이들을 어떻게 진단할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얘기하는 몇 가지가 있어서 제가 조금 적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왜, 싫어 이런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왜를 또 물어봐요. 우리 아이들이 유아기 때 엄마 이거는 왜 그래?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요. 그럼 엄마 왜 하늘에서 비가 내려? 이건 뭐죠? 호기심의 왜. 그렇죠? 왜. 그게 바로 유아기 때의 왜이거든요. 근데 사춘기 때의 왜는 달라요. 왜? 이때는 우리 아이들이 사고력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이것이 왜 그런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서 나를 이해시켜 주세요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논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많이 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늦게 자거나 늦게 일어나는 일이 종종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호르몬 분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외모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다는 거죠. 아주 전형적인 사춘기의 형태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고민이 생기면 누구한테 얘기해요?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친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하지 않나? 그런 증상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 또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나 혼자 보내는 시간을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혼자 샤워하는 시간이 길어졌다거나 아니면 혼자 책을 본다던가 아니면 방에서 혼자 무엇을 한다던가 이렇게 혼자 뭔가를 하면서 생각하는 시간이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만 그런 거 아니야. 내 친구들도 다 그래 하고 합리화를 할 때가 있죠.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부모님이 물어봤을 때 항상 그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경우도 있죠. 또 반면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은 밤에 드라마를 봐요. 근데 아이는 뭐 책을 보거나 공부를 하라고 해요. 그럼 아이는 속으로 그래요. 아니요, 엄마랑 아빠는 나한테 공부하라고 하면서 정작 엄마 아빠는 공부도 안 하고 뭐 드라마 보고 게임하고 그러면서 왜 나한테만 하라 그러지? 뭔가 억울한 마음 이런 거 들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냥 별거 아닌데 쉽게 짜증이 나고 막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막 기분이 뭐 우락가락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좋았다가 어떤 날은 싫었다가 이런 것들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형제가 있으면 조금 더 심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생이나 뭐 형이나 뭔가 나의 기분을 상하게 했을 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게 뭔가 내 귀에 거슬리는 거죠. 기분이 나쁘다거나 뭔가 표현을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아, 생각해보니까 좀 무섭네요. 근데 이제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부모님들은 착한 아이를 굉장히 원하죠. 우리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초사병, 이때는요, 자아 정체성이 점점 생기는 시기이기도 해요. 너무 중요한 시기죠. 아이를 존중하면서 잘 넘어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너는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해. 우리 집에선 이게 법이야. 이게 싫으면 나가 살아. 이런 식으로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죠. 근데 저도 가끔씩 그런 말이 이렇게 목구멍으로 막 차오릅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면 딴 집 가 살아. 그럴 수도 있단 말이죠. 음, 하지만 우리 참아야죠.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자식입니다. 그래서 이때만큼은 자아 정체성이 생기는 시기니까 그 시기를 우리는 굉장히 존중해 줘야 돼요. 우리 아이가 초사병이라고 하는 바로 이 4학년 이상의 고학년 시기를 잘 보내기 위해서는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이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 내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어렸을 때부터 많은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자, 근데 자존감. 이것이 무엇일까요? 나 스스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부모님이 내 아이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행동을 하면 아이는 스스로 자존감을 키울 수가 없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또는 내 아이가 뭐 예쁘든 예쁘지 않든 상관없이 그냥 내 아이 자체로 그 사람 자체로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을 부모님께서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초사병 때 이런 행동들이 나타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크게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가장 큰 변화는 바로 감정 기복이죠. 좋았다, 싫었다, 기뻤다, 슬펐다. 이게 뭔가 주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짜증이 나고 이제 어느 날 갑자기 기분이 좋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그럼 이럴 때 감정 기복이 항상 이렇게 널뛰도 왔다 갔다 하면은 아이가 평소에 생활하기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합니다. 이때 가르쳐야 할 거는 뭐냐면 화내는 방법을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께서는 화가 나면은 어떻게 행동을 하시나요? 어떤 분은요, 이렇게 물건을 예를 들어 집어 던져, 에잇! 하고 집어 던졌어요. 그러면은 아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우죠. 아, 화가 나면 저렇게 물건을 집어 던져야 되는구나. 에잇! 하면서. 또는 화가 나면 막 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는 또 그 부모님을 보면서 아, 화가 나면 욕을 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제부터 초4 이상을 키우고 계시는 부모님들은요. 성숙한 모습을 아이에게 좀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화가 났을 때, 그런 분노가 생겼을 때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하는지 그 방법을
아이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가 화가 나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아이가 화가 났을 때 차근차근 조용히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는 화가 났을 때는 혼자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종이에 적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모습들을 내가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 때문에 내가 막 화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던지고 욕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엄마는 이러이러해서 화가 났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끔. 그럼 아이가 배우죠. 아, 우리 엄마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인데 그때는 이렇게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물론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그런 얘기 있죠. 너 사춘기면 다야? 난 갱년기야.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갱년기가 사춘기를 이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 어른이잖아요. 그쵸? 어른은 어때요? 아이에게 잘 가르쳐주고 또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런 감정 조절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어른이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조금 더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가 기분이 좋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아이와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딸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우리 아이가 얘기한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근데 나는 기분 나쁜 것을 누구한테 얘기하고 싶지가 않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왜 그래요? 자존심이 되게 센 거예요. 누구한테 나의 그런 감정을 얘기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엄마가 됐건 친구가 됐건. 그래서 엄마 나는 나만 알 수 있는 비밀 일기를 쓰고 싶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문구점에 가서 예쁜 비밀 일기장을 하나 구입을 해서 선물로 주면 되죠. 이왕이면 이렇게 열쇠로 잠그는 거 있죠? 이런 거 사주면 더 좋겠죠. 뭔가 비밀의 상징이 되는 것들. 그럼 아이가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아, 우리 부모님이 나의 비밀을 지켜주는구나.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내 마음,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적어봐야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직접 적는 아이들도 있고 적지는 않지만 그냥 괜히 그 비밀 일기를 보면서 그 일기장만 보면서도 약간 마음의 위안을 얻는 아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학업 스트레스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부모님들은 그래요. 너는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얘기해요. 우리 아이들 생각 있습니다. 이제 4학년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이가 스스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 친구는 나보다 수학을 잘하네. 저 친구는 나보다 과학을 잘하네. 이렇게 과목별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운동신경, 이런 거로. 나는 피구 잘 못하는데 저 친구는 피구를 되게 잘하네. 부럽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에게 어떤 비교의 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옆집 누구누구는 어디까지 했더라. 뭘 잘하더라. 너는 왜 끈기가 없니? 너는 왜 여기까지밖에 못하니? 너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하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는 아이가 만약에 학습에 좀 부진이 일어난다고 생각할 경우에는요, 우리가 좀 일단은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왜 이해를 해 주어야 하냐면 2018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발표한 자료 중에요. 초등학생 학습 부진 시기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시면 4학년은 46.9%가 학습 부진의 경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기가 4학년이란 얘기예요. 아, 우리 아이가 이제 감정 기복도 생기고 신체적 변화도 생기니까 학업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3학년 때까지 공부를 굉장히 잘하던 아이들, 갑자기 4학년이 돼서 엄마 나 공부가 힘들어요. 나 친구 문제 있어요. 뭔가 이런 것들 자꾸 문제가 부딪히다 보면 엄마가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 여태까지 잘해왔잖아. 근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한다. 자, 그럼 학업 스트레스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풀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고요. 공부할 때 어떤 점이 어려운지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시험에 대한 결과라든지 그런 거에 너무 이렇게 집착하시면 안 돼요. 아이의 공부 과정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각 과목별로, 뭐 국어면 국어, 수학이면 수학, 아이가 어떤 단원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과목을 좋아하고 어떤 단원을 굉장히 힘들어하는지, 왜 힘들어하는지, 그 힘들어하는 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과보다는 그런 과정을 함께 즐기면 너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때는 부모님께서 일방적으로 너 이제 국어 해, 너 이제 수학해, 지금 학습지 할 시간이야 이렇게 지시를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이와 함께 이번 주에 어떤 공부를 할 건지 아이와 함께 계획을 짜보시는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4학년 때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요. 자기주도 학습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서 매일 아침 아이와 하루 스케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주말에는 다음 주, 새로운 주에 어떤 것을 할 건지 아이에게 적어오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적어오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이가 스스로 먼저 계획을 세워봐야 해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상의를 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이때는 또 수정할 때 아이의 의견을 많이 존중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저희 아이와 함께 계획을 짰는데요. 이거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요거 있죠. 이거는 제가 짠 게 아니에요. 제가 짠 게 아니라 저희 딸한테 이렇게 한번 정해 오라고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별로 자기가 무엇을 할 건지 정해 왔어요. 몇 번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가 내가 몇 시에 무슨 공부를 하고 언제 쉬고 무엇을 할 것인지 하루의 그런 스케줄, 일과 같은 거를 정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의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왜 줄일 수가 있을까요? 예측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요, 예측 불가능한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를 들어서 7시에 수학 공부를 하고 8시부터는 놀려고 계획을 했던 거예요. 뭐 책을 본다던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TV를 본다던가. 근데 갑자기 엄마, 수학 다 끝냈네? 생각보다 빨리 끝냈는데? 그럼 우리 이번에는 독해 문제집 하나 풀어볼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이가 어때요? 아니, 난 놀려고 수학 빨리 끝내고 놀려고 계획했는데 갑자기 엄마가 치고 들어왔죠. 빨리 했으니까 이제 딴 것도 해보고 딴 것도 해보자 하면 아이는 어때요? 불만이 가득 쌓인단 말이에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고 싶지가 않아져요. 내가 뭔가 계획해서 빨리 끝내도 공부가 끝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과는 계획을 공유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래 관계.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많은 문제가 일어나요. 학업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부모님과의 그런 소통도 문제가 생겨요. 온라인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학교에 등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또래 관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4학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미 고학년 같은 경우는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래 관계에서 문제가 전혀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게 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또래 관계를 잘 지내고 있는지 부모님께서는 잘 지켜봐 주셔야 됩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 그래서 내 아이가 내가 모르는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 학부모님들과 소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어떤 친구들과 어떤 놀이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이와 서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 요즘에 우리 반 아이들은 공기놀이를 많이 해요. 아이는 어때요? 나도 공기를 잘 하고 싶어요. 그래야 그 놀이에 잘 끼일 수 있고 놀이를 주도할 수 있어요. 그럼 집에서 공기 연습을 열심히 합니다. 그럼 엄마는 뭐라 그래요? 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 숙제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쓸데없는 게 아닙니다. 공기놀이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기놀이 하고 예쁜 공기도 사주고 또 친구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또래 문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거. 이성 문제. 여러분들 경험 있으실 거예요. 나의 첫사랑은 초등학교 때였다. 손 들어볼까요? 손 많이 들걸요? 우리 옛날에 무슨 TV는 사랑을 싣고 이런 프로그램 보면은 꼭 초등학교 때 좋아했던 친구 찾고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만큼 초등학교 고학년은 내가 처음으로 이성 친구를 좋아하게 되는 감정을 겪는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감정도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부모님께서는 내 아이에게 물어봐야죠. 너는 어떤 친구가 좋아? 그리고 또래 관계에서 이제 이성 친구까지도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긴 애가 좋아? 너는 어떤 성격의 이성 친구가 좋아? 이런 것들 물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좋겠어? 그리고 너는 어떤 여자가 예쁜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봐도 된다는 얘기죠.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다 보면은.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엄마 나 얘 누구랑 사귀어요라고 한다면 사실 엄청난 충격을 받긴 하겠죠. 우리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때는 아마 아이들의 외모에 관심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공부해라가 아니라 내 아이가 만약에 외모에 관심이 많으면 어떤 것을 변화하고 싶은지 좀 물어보세요. 뭐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든지 아니면은 옷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이의 개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어봤을 때, 아, 이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거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관심 가졌을 때, 그거를 이렇게 무시하거나, 너는 왜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예쁘다. 한번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초사병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해드렸는데, 공감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많이 해봤고 이 시기를 전 잘 넘겨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루하루 커가는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요. 두려우면서 기쁘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괜히 변화하는 내 아이를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많이 사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사랑하는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 아이를 안아주는 겁니다. 너무 좋죠. 특히 동생이 있는 경우들. 저희 첫째도 동생이 셋이나 있어요. 제가 아이가 넷이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사실 이 첫째 아이가 굉장히 커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4학년 이상 아이들도 사실 아이죠. 아직은 아이예요. 그리고 어려요. 다 큰 아이 취급을 하기보다는 엄마는 아직도 너를 사랑해. 엄마와 아빠는 우리 딸을 굉장히 사랑해. 우리 아들을 아주 사랑해. 말로도 표현해 주시고 이런 스킨십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안아주고 그러면 되게 너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초사병 우리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잘 이겨내고요. 사춘기도 즐겁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부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